자, 시작하자. 오늘 그 생물의 다양성 할 차례고요. 생물의 다양성. 자,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보자. 이거 말 그대로야. 다양함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생물이 왜 다양하게 있는 게 중요하느냐? 여기 생태계 평형을 유지시켜주는데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먹이 사슬이 복잡하여 생물이 멸종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됩니다. 이건 먹이 사슬이 다양성이 낮은 경우고 이건 다양성이 높은 경우예요. 그죠? 자,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건 먹고 먹히는 관계를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자, 메뚜기가 이렇게 먹고 이런 식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경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종의 생물들이 있었을 때 복잡한 경우하고를 비교해 보는 거죠. 먹이 사슬이 단순하게 되면은요, 어떤 생물이 사라지면은 걔를 먹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생태계 파괴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뒤지가 멸종됐어. 이 뒤지가 멸종되게 되면은 수리부엉이 먹을 게 없어지지. 그럼 얘는 같이 멸종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메뚜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가 증가하겠지.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자기를 잡아먹는 애들이 없어지니까 수가 증가를 해. 그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풀의 양이 줄어들겠지. 그럼 황폐해져 가는 거지. 풀의 양이 줄어들면 메뚜기 다시 줄어들겠지.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거의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생물 다양성이 높게 되면은요, 다양성이 높았을 때는 뭐 하나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여기 뒤지가 멸종돼도 대체품이 있다라는 얘기야. 대체품이. 수리부엉이 입장에서는. 그죠? 자, 대체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멸종이 안 돼. 평형을 이루기가 쉬워져요. 자, 그럼 이 생물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원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 자, 필수적인 자원을 우리가 생물한테서 얻고 있어요. 생활에 필요한 식량, 의약품, 섬유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원에서 얻고 있죠. 자, 벼, 보리, 밀 우리 먹어대는 거, 그 다음에 약품으로 쓰는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섬유라든가 또 재료나 아이디어를 또 얻어요. 자, 이런 도꾸마리 열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 안 떨어지는 거 이용해가지고 벨크로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냈고, 그 다음 잠자리 모형을 보고서는 이런 비행선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고요. 자, 그 다음 관광자원으로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뭐 산에 가서 놀던가, 뭐 캠핑 가서 놀던가 이거 다 자연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여가 활동하는데도 쓰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 우리한테. 자, 그래서 울창한 숲이라든가 산소 공급해 주죠. 자, 그다음 이런 미생물들 같은 경우 버섯, 곰팡이, 세균들 같은 경우에는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고요. 이런 미생물들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플러스 강의 그냥 한번 읽어봐줘. 거기 지금 먹이 사슬은 아마 알고 있을 거야, 그죠? 자, 먹이 사슬 같은 경우에는 사슬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 자, 그 다음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거. 생태계를 이룬 생물 종류와 수가 크게 변동이 안 되고 안정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 안정한 상태. 자, 그 다음 생물자원은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자원 중 생물에서 유래된 자원들을 생물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 모든 생물은 생태계 구성원이에요. 인간도 생태계 구성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돼야 돼. 자, 그리고 생태계 평행 유지한테도 중요하고요. 자원을 얻기 위해서도 중요해요. 오케이. 자, 백오 쪽이다. 백오 쪽 한번 해보도록 하자. 백오 쪽 한번 풀어봐 주세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는 지금. 자, 1번에 복잡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2번은 나가 되는 거죠. 자, 3번에 기억은 가고 니은은 나죠.
오케이. 자, 4번은 555XX. 됐니? 자, 여기서 질문. 그렇죠. 자, 다음 바로 넘어가자. 별로 어렵지 않지, 여기는? 자, 생물 다양성의 보전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다양성의 감소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이라고 돼 있죠. 자, 원인이, 제일 문제는 누구냐? 인간이야. 결국에, 자연을 파괴시키는 주범은 인간이야. 자, 예전에 비해서 사람의 그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 다음 그 터전이 점점 넓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자연을 침투할 수밖에 없어.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활동과 관계가 깊다라고 했죠. 서식지 파괴. 자, 이 서식지 파괴가 다양성 감소의 가장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자, 결국에 자연을 개발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 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열대우림 파괴라든가 그다음 뭐 갯벌이라든가 이렇게 간척 사업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육지로 만드는. 자, 그런 거 할 때도 역시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개발을 자제하고 서식지도 보존해줘야 돼. 자, 그리고 보호구역 우리가 지정을 한단 말이야. 여기다가는 집 짓지 말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생태 통로도 설치를 해요. 자, 요거 생태 통로. 혹시 고속도로 갈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위에 여기는 동물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런 거 써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죠? 자, 그게 바로 생태 통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산이 이렇게 있었어. 내가 도로를 내려 그래. 그럼 도로를 딱하게 내버리면 여기 끊어버리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만큼 크기에서 살던 애들이 요만큼 사는 애, 요만큼 사는 애로 나뉘어져 버린단 말이야. 즉 서식지가 감소해 버리는 거야. 자기들 살고 있는 넓이가, 영토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여기다 다리를 연결해 버려. 그래서 더 넓은 범위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생태 통로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남획. 자, 남획은 뭐 이름에서 딱 보이죠? 막 잡아들이는 거죠. 자, 인간이 생물을 마구 잡아들여. 그래가지고 뭐 코뿔소라든가 코끼리라든가 고래라든가 전부 다 어떻게 돼? 멸종 위기종이죠. 결국 얘네들은 자연사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사람이 잡아 죽이는 게 훨씬 많은 거야. 얘네들이 이제 번식을 통해서 새끼를 낳고 그 번식을 하는 것보다 사람이 데리고 가는 애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멸종 위기종이 되죠. 오케이. 자, 이것도 사람 때문이요. 그래서 법률 강화하고 멸종 위기 생물 지정해가지고 막 못 잡게 만들죠. 자, 그다음 외래종류. 자, 이 외래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토종으로 살고 있는 애가 아닌 애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래종이 유입되고 나게 되면은 거기 있는 생태계에 다른 종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근데 걔가 상위종이라 그러면 걔를 잡아먹을 애가 없는 거지. 그러면 거기는 이제 생태계가 파괴돼 버리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제 베스. 자, 뉴트리아, 붉은기 거북, 가시박, 뭐 황소개구리라고 되어 있는데 베스가 혹시 베스 낚시 같은 거 해본 적 있나? 낚시 해본 적 없어? 저수지나 같은 데 가가지고선 사람들 막 낚시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이제 베스가 굉장히 잘 잡혀. 일부러 막 풀어놓기도 해. 낚시하려고. 얘네가 굉장히 번식력도 강하고, 그리고 지네들끼리도 막 잡아먹어, 먹이 없을 때. 자, 그래서 생태계를 완전히 저수지 파괴해버려. 그래서 토종 생물이 없어지고, 뉴트리아 막 잡는 거는 본 적 있죠. 큰 쥐 같이 생기는. 습지에 많이 살고 그런 것들. 황소개구리도 본 적은 있을 거야. TV라든가 이런 데서. 저런 애들이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퇴치를 꼭 해줘야 되는 애들이죠. 자, 그리고 환경오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자, 환경오염이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에 오염되면은 생물들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환경정화시설 설치하고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되고, 그런 거죠. 오케이. 요거죠. 붉은기 거북, 황소개구리, 뭐 가시박, 뭐 뉴트리아 이런 것들. 얘네들은 이제 한번 덮이기 시작하면은 퇴치가 굉장히 곤란한 편이에요. 자, 그다음. 자, 그러면은 생물적 다양성을 우리가 보존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4개로 나눠놨어. 국제적,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구분 좀 해줘. 자, 국제적이라고 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협약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약속해버리는 거야. 협약 맺어가지고서는 하게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생물 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 대표적인 거예요. 자, 람사르 협약 같은 경우는 습지 보호에 대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성 이용이 얻어지는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양성을 지키자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멸종 위기종에 처한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CITES 협약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멸종 위기종을 복원해주는 사업을 해요. 이런 식으로 멸종 위기에 있는 애들을 복원해가지고 자연상태에 보내드립니다. 국립공원 지정을 해버리지. 그래서 그 국립공원 지정을 하면은 거기가 이제 전부 다 생태계가 되는 거죠.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무분별하게 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예상을 하고 만들어요. 사회적 활동은 이제 아까 얘기한 외래종이라든가 뭐 우리 밀 살리기, 토종 얼룩소 키우기와 같이 우리나라에 맞는 식물들, 동식물들을 계속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개인적 활동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그죠? 쓰레기 수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자, 친환경 농산물 이용하고 옥상 정원과 같은, 자, 옥상의 정원만 만들어도요 서식지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모피 제품이라든가 희귀한 동물들 애완용으로 키우면 안 되고요. 오케이. 결국에는 뭐 붉은기 거북이나 이런 것들을 뭐 거북이 키우려고 이렇게 다 들여왔었던 것들 중에 하나들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유해종이 되는 거죠. 자, 107쪽이다. 107쪽도 해보자. 107쪽 해주세요. 자, 다시. 자, 1번이 환경오염이죠. 5번에 1번. 1번이 환경오염이고요. 자, 2번이 남획이에요. 3번이 외래종 유입이고 4번이 서식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1번에 니은, 2번에 디귿, 3번에 리을, 4번에 기억이죠. 오케이? 그럼 예원아 7번 해볼까? 자, 1번에 사회, 2번에 국제, 3번에 국가, 4번에 개인. 이렇게 돼야죠. 오케이. X555. 8번에 X555죠. 오케이. 자, 여기서 질문. 여기는 너무 쉽죠, 그죠? 자, 오케이. 뒤에 거 문제 한번 해보자. 어디까지 해보시냐면, 실력 탄탄까지만, 111쪽까지만 하자. 111쪽까지만. 금방 할 거야, 아마. 아니야.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111쪽까지만 해보고, 빠르게 채점하고 1단원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다 했니? 아직? 해봐, 이제. 자, 채점할게. 1번에 2번. 2번에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5번에 4번, 6번에 3번. 여기서 틀린 거 빨리 질문. 6번에 환경오염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가장 심각한 거 뭐라 그랬니? 가장 심각한 거 뭐라 그랬니? 뭐라고 그랬죠? 얘들아, 뭐라 그랬니? 서식지 파괴라 그랬어요. 서식지 파괴. 제일 심각한 거는 서식지 파괴야.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또 질문. 자, 없으면 이제 7번 가보자. 7번에 3번, 8번에 4, 9번에 5번, 10번에 3, 11번에 1번, 12번에 4번, 13번에 3번. 요 페이지 질문.
자, 그 다음 14번에 1번, 4번. 15번에 5번. 16에 1번, 2번. 자, 17번에 1은 뭐니? 1은 뭐예요? 나는 나죠, 나. 왜요? 나는 두더지가 멸종되면 올빼미가 두더지 대신 먹고 살 생물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올빼미가 두더지 말고 먹을 게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멸종 가능성이 높은 건 나예요. 2번에 다양성이 보존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먹이사슬이 복잡하잖아요. 그럼 멸종될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먹이사슬이 복잡할수록 생물이 멸종될 가능성이 낮아서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라는 거죠. 자, 18번에 뭐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던가 이런 거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19번에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적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을 잡아먹을 애들이 없어.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20번에 뭐 모피로 만든 제품 사용하지 않는다던가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다던가 뭐 분리수거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요번에 1번에 5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여기서 질문. 없니? 오케이. 좋아요. 4단원은 여기